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신지훈이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제가 책을 2번 받아버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드리는데 정말 좋은 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학교에서 타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원래는 제노대학교 오픈소스를 지은 게 원래는 이 모임 자체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제가 다른 분한테 들어가지고 이런 주제를 했다가 막상 참여자를 봤더니 이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용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내용이랑 제목과 좀 괴리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현재 이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그다음에 아타시타조랑 아타시타조의 PMC랑 컴퓨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부서본 코드를 통해서 멘토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먼저 타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다음에 타조 프로젝트 시작부터 오픈소스 공개까지 경험을 공유한 다음에 최근에 타조 프로젝트의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조 프로젝트의 소개입니다. 아파치 타조는 이쪽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단어죠. 시커런 하도 시스템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빅데이터의 SQL 처리를 위한 데이터 웨어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SQL 표준과 호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리 전체를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배치 지리와 인터랙티브 레드 지리를 모두 잘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타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조의 구조는 이런 그림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타조는 크게 마스터와 워커로 구성이 되고요. 보시면 마스터랑 워커가 있고요. 마스터는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워커들로 구성이 되는데 마스터가 워커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리를 입력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맨 처음 지리를 입력하면 마스터가 받아서 이걸 분산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워커한테 나눠주면은 워커가 실제로 그 분산을 지리를 수행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 처리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졌는데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자가 이렇게 SQL을 입력을 하면은 마스터가 이걸 먼저 파싱을 합니다. 파싱해서 로지컬 플래너라는 걸 통해서 로지컬 플래너를 만들고 DB 과정이랑 똑같아서 DB를 드신 분은 아실 텐데 로지컬 플래너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최적화한 후에 글로벌 플래너를 통해서 분산 수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분산 수행 계획을 여러 개의 워커들에게 딱 뿌려서 실제로 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쿼리는 브랜드별로 총 판매 금액을 구하는 쿼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조인이 있고 글바이가 있습니다. 이런 쿼리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은 마스터가 먼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제 로지컬 플랜을 만듭니다. 이런 로지컬 플랜을 마스터에서 다시 글로벌 플래너를 통해서 왼쪽 그림과 같은 분산 수행 계획을 만드는데요. 이 분산 수행 계획은 크게 스테이지라는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스테이지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될 때는 각 스테이지별로 차례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예제에서는 스테이지 3개로 구성이 됐고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아이템과 스토어 셀즈라는 테이블에 대한 스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마스터가 이 스테이지 1의 계획을 모든 워커들에게 할당을 하게 되고 이게 스캔 플래닝으로 모든 워커들이 아이템과 스토어 셀즈로부터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이 스테이지 1이 끝나면 마스터가 다시 스테이지 2의 계획을 모든 워커들에게 다시 분산시킵니다. 그러면은 워커들은 이걸 할당하는 워커들은 스테이지 1의 출력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서 조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디테일에 대한 조인을 수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3에서는 이 스테이지 2에서 조인했던 결과를 최종적으로 그룹 파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별 총 판매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타조의 간단한 분산적인 지리 처리 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타조의 특징으로 리콜 표준형 호환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조는 대부분의 시퀄 오퍼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리노 조인, 레프트, 라이트, 아우터, 풀 조인, 그 다음에 어리에이션, 디스팅트 어리에이션, 소트, 윈도 펑션 이런 것 전부 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모든 시퀄 표준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시멀 현재 구현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JDBC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고, 파티션을 지원하고 있는데 파티션은 현재 하이버랑 호환되는 컬럼 파티션만 지원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해시 파티션이나 레인 파티션, 리스트 파티션도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이제 HDFS에서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파일 포맷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CSV, 헬스부에서 만든 RC 파일, 트위터에서 만든 파키, 이런 거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표준이 아닌 사항들은 포스트그레시컬과 오라클을 참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 다양한 지리 처리가 있었는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제 보통 지리를 처리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걸 배치 지리와 인터랙티브 웨드록 지리로 나누는데요. 배치 지리는 보통 컴퓨터 백그라운드를 실행하는 지리로서 이게 특징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배치 지리로 짧은 게 몇 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 혹은 2, 3일 걸리는 그런 지리도 배치 지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인터랙티브 웨드록 지리는 사용자가 직접 SQL을 써서 실행하는 지리를 말하고요. 이게 특징이 사용자가 실행한 후에 결과를 이제 사용자가 볼 거 아니에요. 물론 배치 지리를 사용자가 보겠지만 저는 한참 걸리는 지리라고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보는 건데, 인터랙티브 웨드록 지리는 사용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보길 원하는 지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행 시간이 1초도 안 걸리는 지리도 있고, 혹은 10초 이내, 혹은 1분 이내 이 정도로 굉장히 짧은 지리들을 말합니다. 근데 저희 타조는 이런 지리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배치 지리랑 인터랙티브 웨드록 지리에서 각각 최적화돼서 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타조 타조의 간단한 소개였고요. 이제 타조 프로젝트를 개발했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타조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2008년부터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엠비누스를 이용해서 시퀄이나 그래프지리 같은 여러 가지 지리 처리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저희가 결론을 얻은 게 엠비누스가 그랩이나 워드 카운트, 페이지 링크 같은 거는 정말 잘 처리하는데 이게 모든 지리에 대해서 다 잘 처리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그래프 지리 같은 건 구글에서 만든 프리겔, 혹은 지금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지라코 이런 애들은 훨씬 다 잘 처리하고요. 시퀄도 하이브 외에도 이름이 많은 이퀄나 저도 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웹리스보다 빠른 대용량 시퀄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용량의 어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시퀄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웹리스랑 분산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웹리스는 확장성이 뛰어난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리 처리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었고, 반면에 분산 DB는 효율적인 지리 처리가 가능했지만 확장성이 한계가 있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성이 뛰어나면서도 효율적으로 지리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조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저희의 목표는 대규모 클러스터에서 신뢰성 있게 동작하는 분산 시퀄 처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연구형 시스템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학교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논문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최신 이론들을 실제 시스템에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병렬 데이터베이스라는 연구 분야는 거의 한 30년 동안이나 벌써 이 연구가 많이 진행된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을 저희 타조에다가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오픈소스 시스템, 당시 유행했던 뭐 하드, 드라프, 하이브 그런 시스템들을 참고해서 강점을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개발 인력 부족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연구실에 이제 모든 대부분의 인원들이 다 참가를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받아서 하기는 어려웠고요. 또 개개인 차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 타조 프로젝트의 리더이신 최현식 박사님과 저 한때 대부분의 일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발력이 부족했는데 실제로 뭐 개발했던 거 보시면 최현식 박사님께서 C8 파서, C8 플래너, 카탈로그 워커, C8 플래너, C8 플래너 익스피커 이런 거 만드시고 제가 글로벌 플래너, 리소스 매니저, 스케줄러, 스토리, 파일론 이런 거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나머지 분야들이 남은 거 뭐 RPC, 모듈이라든가 ETC 그리고 그 외 다른 것들을 다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그 끝에 2012년에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했고 그 결과를 제 학계 논문에 제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의 그 당시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뭐 이걸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저희는 좀 목표라고 해야 되나 목표가 널리 사용되는 좋은 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뭐 사업과 오픈소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에게는 오픈소스가 메리트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고요. 아마 사업을 했으면 분명히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력이 정말 부족했는데 오픈소스를 공개하게 되면 다른 뛰어난 개발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분들과 협업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조의 현황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타조는 현재 커뮤니티 주도 프로젝트입니다. 임팔라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제 임팔라 같은 경우는 클라우데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고 대부분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이렇게 정말 커뮤니티 주도로 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회사에서 주도한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회사 입맛에 맞게 계속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저희는 커뮤니티 주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풀타임 개발자 5명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컨트리뷰터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루터나 SKT 그리고 그 외 국내 오픈소스 개발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구글 서브 코드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부서의 개발자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링크드인과 포탈에서 개발자분들이 참여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이슈를 정말 활발하게 생성하고 해결을 하고 계신데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6월 11일에 찍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30일 동안 이슈가 46개 생기고 36개가 해결된 거죠. 거의 하루에 1.5개 생기고 하루에 하나씩 정도 해결이 되는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타조의 이슈들 중에 좀 흥미로운 이슈들을 3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네스티드 데이터 모델의 지원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게 대용량 데이터, 빅데이터, 노시컬, NoSQL 이런 식으로 오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강경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로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요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이슨이나 프로토콜 버퍼 이런 형태의 네스티드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요구가 최근에 들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이슨이나 프로토콜 버퍼를 타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이슈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테너시 지원을 위한 자와 스케줄링 이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멀티테너시라는 게
큰 클러스터 하나를 뚝 두고 이거 여러 개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을 해서 그 클러스터를 함께 사용을 할 때 클러스터 자원이 이제 공유가 되니까요. CPU 그 컴퓨터 자체가 이제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되니까 한 사용자가 엄청나게 무거운 허리를 돌렸을 때 다른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굉장히 스케줄링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거를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타조 내에서도 자원 스케줄링을 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이슈를 지원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벡터라이드 엔진 이슈가 있는데 이거 이제 간단하게 벡터라이드 엔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벡터라이드 엔진은 이제 CPU에 관련된 건데요. 옛날 CPU는 SISD,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라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즉 인스트럭션 하나에 대해서 데이터가 하나 인풋이 들어오면 항상 하나의 데이터만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었죠. 근데 최근의 CPU들은 전부 다 SIMD, 그러니까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라는 걸로 인스트럭션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션이 덧셈이다. 그리고 인풋이 인티저 어레이들의 집합이다. 이러면은 인티저 어레이들을 동시에 다 더해서 그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타조도 SIMD 특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벡터라이드 엔진을 구현해서 질의 처리 성능을 증가시키자 그런 이슈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이제 약간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돼서 내부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 질의 처리 성능이 뭐 작게는 3배에서 뭐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타조의 테크니컬 이슈에 관한 거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뉴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타조가 정말 열심히 달려갔는데요. 2018년에 아파치 프로젝트로 인큐베이트된 이후로 SK텔레콤에서 타조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버 코드랑 데뷔를 통해서 이제 좀 해외랑 국내외로 이제 타조의 이름을 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에서 저희 쪽에 좀 관심을 보여서 링크드인에서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링크드인에서 개발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샘자라는 스트링 데이터 처리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개발자들과 함께 허브 미덕을 가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링크드인에 가서 직접 타조를 소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타조를 소개했었습니다. 그 2014년에는 저희 아파치콘에서 이제 발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아파치 탑레벨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근에 하드웨어 서밋과 빅데이터 캠프 LA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있었던 뉴스에 대해서 간단히 사진을 보면 아파치콘에서 이분이 이제 SKT의 박근태 매니저님이신데 빅텔코 비거 DW 디멘즈라는 제목으로 이제 SKT에서 실제 타조를 적용해서 어떤 DW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적용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 서밋에서는 이분이 이제 저희 아파치 타조의 리더이신 최현식 박사님이신데 최현식 박사님께서 퀄리티 옵티미제이션 앤 지트레이스 벡터라이드 디스트리뷰션 인 아파치 타조라는 제목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벡터라이드 엔진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개발한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캠프 LA에서는 마지막에 최현식 박사님께서 타조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연구자로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저는 이제 아직도 학교에 있지만 컴퓨터로서 직접적으로 타조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한 결과를 타조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좀 전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모 따로 있고 오픈소스 개발 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구랑 오픈소스 개발을 병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구원 환경으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 타조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반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연구 결과를 실제 시스템에 반영해서 이제 제 연구가 실용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밌으니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 개인한테 미친 영향인데 사실 저는 그 오픈소스에 참여하게 된 게 타조가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저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가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개발자들과의 협업,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협업을 통해서 기술적 토론과 협업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멀티테넌시 자바 스케줄링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주도하고 계신 분이 링크드인에서 오신 개발자분이신데 그분은 자바 스케줄링에 대해서도 거의 어떤 연구하듯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신에 대한 논문을 다 알고 계시고 최신 기술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타조 커뮤니티에 이제 이런 이슈도 있다, 이런 이슈도 있다, 혹은 이런 연구도 있으니까 다 같이 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토론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허케미 세미나 참여 같은 거는 제가 여기서 발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타조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타조랑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연구실에도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내부적으로 자신감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가장 발전된 시스템 중에서 하나를 개발할 때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이어 관련해서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수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회사들로부터도 많은 프로젝트랑 새로운 프로젝트도 다 제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타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문의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회사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에도 정말 오픈소스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오픈소스 공개나 혹은 참여가 회사 레벨에서 오픈소스 공개 혹은 참여가 실력 있는 개발자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함으로써 뛰어난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오픈소스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픈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재능, 특별한 능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흥미랑 열정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개발자라도 오픈소스 자체가 내가 오픈소스에 참여해서 어떤 코드 공헌을 하고 이랬을 때 저한테 당장 물질적으로 보상을 주는 건 없거든요. 반면에 제가 어떤 정말 유명한 개발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 이랬을 때 저한테 정신적으로 얻는 보상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프로젝트가 재밌고 난 여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꼭 하고 싶다. 이런 열정이 없으면 참여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말 특별한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링크드인에서 오신 분은 정말 전문가였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프로젝트 개발도 있지만 행정적인 일, 아파치에서 자꾸만 뭘 원하더라고요. 뭘 해달라고. 행정적인 일, 그리고 매월 프로젝트 평원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타조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게 사실 타조 사이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서도 정말 안 돼 있고 이런 게 그냥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막 하고 이러는 시기라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의 풀타임 개발자 외에도 컨트리뷰터들이 많지만 이걸 그분들이 다 해서 하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들려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여기서 프로젝트 개발 외에도 행정적인 프로젝트 상황 보고 문서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일들은 뭐 좀 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안 되면은 프로젝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문서와 여러 프로젝트 상황 이런 일은 프로젝트를 정말 깊숙이 알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개발 능력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픈소스 개발에 도움이 되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영어입니다. 영어는 아까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영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픈소스 저희 타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오픈소스니까 한국인끼리 대화할 때도 그 타조 이슈 트리퍼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저도 영어를 잘 못하고 다른 분들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다 하고 뭐 구글 행아웃이나 이런 걸로 계속 한글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말 제 표현을 잘 표현하고 제 생각을 잘 표현하고 남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개발 시간을 만들면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꾸준한 노력입니다. 특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컴퓨터 분야가 정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신 기술을 꾸준히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저희 타조도 툴 공헌은 언제나 활용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